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덕성여대 논술의 모든 것 OT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덕성여대 논술 시험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안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답안을 써보고 시험 보러 가시게 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자, 우리가 덕성여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이 학교가 언제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내신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수능 최저는 어떠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시험 날짜는요. 1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이게 수능 거의 직후인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수능 거의 직전에 고사장 확인을 할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시험 본다라는 걸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선생님이 이제 홈페이지에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요 안내문에서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학교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약간 입시의 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전형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변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변동을 중간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막판에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기 때문에 11월 16일에 꼭 고사장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직후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10월에 논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저를 만난 시점이 언제신가요? 10월 달에서 만나고 계시면은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요. 만약에 11월에 그리고 심지어 아까 수능 보고 왔다거나 아니면 내일, 그러니까 수능 본 다음 날, 그래서 그날 보고 아니면 그 다음 날 봐서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된다.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잘 오셨습니다. 저하고 문제 하나 딱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논술 답안 어떻게 쓰는지 점검해보고 그러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덕성여대에서 논술 선발하는 인원은요. 자, 유아교육과 5명하고 글로벌 융합대학 60명인데 글로벌 융합대학은 이만한 과들을 모두 다 포함한 내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계열로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어느 과를 선호하는지 생각하고 지원을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학교 입학한 다음에 여러분이 학과를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일단 붙는 것에다가 의의를 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붙기 위한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학교는 논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자, 홍익대가 논술 90 반영하거든요. 덕성여대가 논술 80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논술의 영향력이 되게 크겠지? 그런데 수능 최저 2개 합 7입니다. 그리고요. 동점자 생기면 무조건 논술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잘하세요. 논술 완벽하게. 그리고 내신 등급은 1등급에서 한 7등급 이내 정도까지 해서는 큰 문제 없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등급 때는요. 상위 3개 교과의 상위 4과목만 딱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 4등급 내가 가장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범위다라는 거를 여러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아니라 3, 4등급대 정도 되는 각 과목의 등급의 상위권이 몇 개가 있었으면은 여러분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대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건 이거죠. 제가 덕성여대 논술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에 All About 논술 2022에서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논술 쪽에다 집중을 해볼게요. 덕성여대는요. 시험 시간이 90분이에요. 그런데 90분 동안 논술 답안 2개를 씁니다. 근데 각 문항이 각각 500자씩이에요. 그래서 각 문항당 500자의 굉장히 짧은 글인데 지금까지는 이 500자 답안 안에 소논제가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자, 300자 아니면 250자, 250자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250, 250이나 아니면 200자, 300자 이런 식으로 소논제가 나왔었다면요. 그냥 200, 250에 문장 몇 개 나와요? 여러분 계산해 본 적 있으시죠? 한 문장에 우리가 한 보통 50에서 70자, 70에서 100자 요 정도를 쓰는데 이거 한 200, 250이면은 3문장 정도? 그 다음에 250, 300. 그러면 서너 문장 정도? 그지? 한 7, 8문장에서 정말 자잘하게 쪼개서 쓴다 그러면 10문장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장 개수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짧죠? 선명하죠? 실수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긴 답안을 쓸 때는요. 답안이 쭉 서술이 되다가 중간에 맥락이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를 전후 맥락에서 보완을 하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실수가 용납되기가 정말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총 천자예요. 1번, 2번 두 문제 합쳐서 천자입니다. 그러면 그 천자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독해하시오, 요약하시오, 비교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시오, 비판하시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논술을 배웠다면 그 배운 내용이 모두 다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시각 자료가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그래프라든가 도표라든가 그러니까 수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리라는 거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오히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나 문학, 인문학 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 소설, 수필, 그리고 특히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교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교훈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윤리의식하고 연관지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전형적으로 1번 문제는 국어문학 쪽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2번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사탐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가 많이 나오거나 경제가 나오거나 했었어요. 근데 경제가 나올 때에는 가벼운 수준에서 그래프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어느 정도 알고는 있잖아요. 왜냐면 시사적인 이슈는 현대사회에서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빈곤 문제,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차별 문제, 그 다음에 실업률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2번 사탐 쪽에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이 내가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좀 더 유리할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선명한 답안을 쓰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에 쓰잘데기 없이 막 그 수식 표현들 예쁘게 쓰려고 하는 거 있죠. 막 단어를 뭐 이쁘게 다듬고 어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니까 글씨도 좀만 더 예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원고지 크기의 한 75% 내외 정도. 그러니까 원고지 크기에 너무 꽉 차게 쓰면은 약간 변태스러워요. 이게 답답하고 그렇거든? 근데 또 너무 짜잘하잖아? 그러면 이거 역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답안을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답안지를 한두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장을 한꺼번에 보셔야 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아, 교수님, 제가요, 예쁘게 써드릴게요. 근데 그 예쁘게가 정말 예쁘게 라기보다는 또박또박 알아보기 좋게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학년도까지는 이렇게 소논제가 쪼개져서 출제가 됐는데 2021학년도부터는 쪼개져서 출제된다기보다는요. 요구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 요구사항이 쉼표, 2번 요구사항이 마침표. 그래서 한 문제 안에 마치 소논제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답안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2021학년도 수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수업 중에 풀어보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써보고 점검을 당연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내가 쓴 답안이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어떤 내용을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수업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한번 그 답안을 구현을 해보시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시험 보러 가면 좋을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요. 첫 번째 강의는 조금 짧게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강의는 조금 길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덕성여대 논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래서 원포인트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꼭 숙지해야 되는 사항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요. 덕성여대 제가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서 어떤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021학년도 수시 문제 두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을 듣고 나서 답안을 써보시고요. 2강을 듣고 해설을 확인하세요.
그러고 나서 본인의 답안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첨삭받은 것과 함께 확인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러 갔을 때 실수 없이 좋은 답안을 쓰는 방법을 익히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